네, 여러분 새벽부터 우리는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김창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알렌 선교사님 9번째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9번째 시간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지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지루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원래 준비한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한 10회 정도까지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알렌 선교사님이 아무튼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 알렌 선교사님이 단순하게 재중원이라는 것, 그런 어떤 병원이라는 것을 만든 것,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직책 같은 것들도 맡게 되십니다. 우리나라의 종이품 가선대부라는 품계를 받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종이품 가선대부가 어느 정도 위치의 직책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해군 장수 중에 제일 유명한 장군 누구시죠? 이순신 장군 있죠. 이순신 장군이 그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직책을 맡으셨거든요. 그게 종이품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군 참모총장 정도의 높이를 가진 그런 직책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고종이나 민비한테 얼마나 많은 그런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왕실의 신임을 받았던 알렌의 영향력은요, 단순하게 개인적인 이유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알렌은 당시 궁정에서 그 조선 정부에서 단순하게 의술만 전했던 것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것, 정치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종이나 많은 조종 신료들과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의견을 나누었던 그런 일종의 자문위원 같은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알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했나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만들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기게 돼요. 이 문제점들이 참 어려운 거고 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냐면 당시 조선의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가뜩이나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선교사님들,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민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다툼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도 그럴 것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미국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중산층 이상의 어떤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는 뭐 버터에 뭐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뭐 잘 먹고, 또 다양한 어떤 문화 생활 같은 것들을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사로 시간을 지내면서 보니까 먹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잠자는 것 또한 문화생활 스트레스를 푸는 그 모든 것들이 참 어려운 상황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이 낯선 땅 조선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고충들을 겪었을까라는 것들을 상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가끔 단기 선교 나가면 뭐 일주일, 2주일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동남아에 나가 있으면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곳에 와서 뭐 몇 개월, 몇 년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점점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젊은 나이에 선교사님들이 막상 들어와서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좀 있어요. 뭐냐면 얘기가 잘 통하고 그러는 선교사들끼리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성격 차이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인간관계에서 갈등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중원에서 함께 일했던 알렌 선교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중원을 맡았던 2대 원장이었던 헤론과도, 이 알렌과 헤론과도 이렇게 관계가 좀 불편한 상황들이 좀 벌어집니다.
한 번은 그 궁중에서 고종이랑 민비가 이 사람들을 좀 초대했나 봐요. 그런데 알렌 선교사는 미리 가 있는데 이 헤론 선교사님 부부가 고종이랑 민비가 행사를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야 뒤늦게 이제 궁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알렌 선교사님이 되게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알렌이 헤론이랑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 헤론이랑 또 헤론 선교사님의 그 부인이 알렌 선교사님 면전에서 당신은 한국에 돈 벌러 왔지 선교하러 왔냐? 따라서 딴 일이나 해라 라고 막 독설을 퍼붓고 그럴 정도로 어떤 관계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알렌 선교사님이 이 헤론 선교사님 부부와만 그랬던 건 아니고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랑도 조금 마찰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 혹시 마포삼열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신학교를 세우셨던 선교사님을 이제 마포삼열 선교사님, 본명은 이제 마펫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하고도 조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한테 야, 너는 복음은 전하지 않고 맨날 병원이나 짓고 그런 일들만 한다라고 평가를 해서 서로 이제 조금 되게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알렌 선교사는 모든 선교부와 끊고 오히려 이제 정치나 그런 일들만 전념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아마 이제 종교와 정치가 합쳐졌을 때 거기서 이제 기독교가 정치에 타협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우려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신학적으로나 또는 인간적으로 알렌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약간 왕따 아니면 왕따 그런 어떤 고립 같은 것들을 당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렌 선교사님이 선교지의 사람들, 즉 조선인들에게는 좀 아니었지만 막상 그 선교지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내부적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성격이 까칠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조금 오해의 소지들 또는 견해의 차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알렌 선교사님은 그 당시 초기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대접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조선에서는 개항한 곳, 그러니까 항구를 열어놓은 곳 말고는 외국인들이 여행을 하거나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정만 가득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 마구잡이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지방 전도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시에는 문화 충격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던 지방 관리들의 박해가 선교사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지방 관리에 의해서 이렇게 감금되고 투옥되는 경우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명 어린이 소동이라는 소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구워먹고 또 눈알을 빼서 카메라 렌즈로 사용한다 라는 소문이 들릴 정도였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심지어 그 제중원의 3대 원장이었던 그 빈톤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제대로 그 빈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조선인들한테 시켜갖고 그 되게 약간 시장 언어, 막 되게 저질 언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태원 영어 뭐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한테 시켜서 고종 왕제를 막 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 왕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 조선의 궁중 앞에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막 편지를 쓰고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난 거죠. 미국 공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선교사들의 이러한 것들이
되게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됐고 실제로 선교사들이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그 막 지방에 돌아다니는 모든 선교사님들한테 서울로 즉시 돌아오도록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뭐 이것 때문에 화를 면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화를 면한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알렌이나 뭐 이런 선교사님들한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알렌이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 배후에 알렌이 있다. 라고 해서 오히려 알렌을 욕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비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알렌 선교사님은 이 나라 조선의 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인간관계, 선교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들로 다가오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절에 가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뭐 땅 밟기 한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절 같은 곳이나 뭐 아니면 이슬람 사원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선교에 있어서는 한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나라와 관계가 나빠지고 예의 없는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열어놓은 어떤 선교의 문조차 닫아버리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입장이 어떠세요? 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통성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절에서는 또 그 절의 법칙들을 좀 따라주는 것이 옳을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초기 기독교 사회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바울과 베드로가 지지고 볶고 싸웠던 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야, 내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는 그런 확신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조금 열려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분명히 틀리지 않았어 라는 신앙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무서운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같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렌 선교사님 이제 마지막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과 인간적인 갈등 가운데 있었던 알렌 선교사님의 마지막 모습들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이후에 어떤 사역들을 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